애리조나주에서 재밌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애리조나주의 선거, 연방 상원 선거에서 출마에 뛰고 있었던 마크 빅터가 이분입니다. 마크 빅터가 지금 이제 경선 포기하겠다. 그리고 나는 블레이크 메스터스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합니다. 블레이크 메스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화당 후보이고요. 지금 현직 상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마크 켈리라는 민주당 의원인데, 마크 켈리 의원을 지금 메스터스가 바짝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이 민주당 상원 의석을 공화당 의석으로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3자였던 자유당 후보가 지금 탈퇴를 선언하면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메스터스의 입지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메스터스가 46%, 마크 켈리가 지금 48%, 그래서 민주당 현직 의원이 2%포인트 앞서는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오차율이 4%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위에 이렇게 살짝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3%입니다. 이 3%가 바로 이 자유당 후보 빅터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면 3%를 메스터스한테 붙이면 49%가 되겠죠.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더 가능성을 저희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을 한번 더 띄워보겠습니다. 네, 세넷 선거에서 애리조나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애리조나주에 오면은요, 이렇게 켈리가 전체 평균으로는 2.4% 앞서는 거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이건 2020년도에 그랬던 거군요. 여기 보면은 마크 켈리가 평균으로는 2.5% 지금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에서는 토스업 지역이다, 반반 경합 지역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예상을 하기에는 공화당이 이길 거다라고 예상을 해놓습니다. 공화당이 민주당 자리를 뒤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켈리가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는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공화당이 이길 거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켈리가 45%, 이건 이제 팍스에서 여론조사한 건데요. 인사이드 어드밴티지하고 팍스하고 해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켈리가 45%, 그리고 메스터스는 43%. 여기도 마찬가지로 2% 차이로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크 빅터가 6%를 차지하고 있죠. 이 6% 지지자가 메스터스한테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서 지금 켈리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켈리가 아니라 마크 빅터가 자유당 후보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 공화당 후보인 마스터스를 지지한다라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빅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스터스하고 대화를 한 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 입 후보를 철회하고 블레이크 마스터스를 연방상원 후보로 열렬히 지지하는 것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지한 이 마스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크 빅터는 개방된 국경, 큰 정부의 부패, 증가하는 범죄에 진저리 관한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점점 더 성장하는 애리조나인 목록에 합류한다.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국경 개방하고 정부는 더 비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부패는 늘어나고 범죄도 늘어나는 이런 정부에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애리조나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마크 빅터도 이제 그 일원으로 합류했다. 우리는 미국에서 최악의 상원 의원을 물리치기 위해 광범위한 연정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메스터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애리조나주에서는 메스터스를 이야기할 때 이건 완전 급진 우파다. 인종차별주의자다. 과격한 우파다. 이런 식으로 좀 막 몰아붙입니다. 쟤는 트럼프 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몰아붙이고 있죠. 좌파들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마스터스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연방 상원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뭐 인권 유린당할 거고 뭐 막 이민자들은 이제 끝 죽음이다. 다 추방당할 거다. 막 5만 가지 소문들을 좀 다 퍼뜨리고 있는 상황. 근데 사실은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마가 정치인들도 그렇고 급진 우파 아닙니다. 예. 우익 꼴통 아닙니다. 트럼프의 정치 노선은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실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실리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분명하게 챙기니까.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자기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챙겨주었다는 것이고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트럼프한테 함부로 못한 겁니다. 아무도. 예. 어디 하나 나사 빠져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더라면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아주 개무시했을 건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이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트럼프의 말을 비아냥거리고 잘못 알아들었던 것은 좌파 언론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각인시켜 놓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매우 불필요한 판단들을 국민들이 하게 만들었다. 뭐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죠.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도 선거 추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538인데요. 이 538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것처럼 ABC 뉴스하고 함께 움직이는 사이트입니다. 선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종합 집계를 하고 뉴스 보도 나온 내용들을 종합 집계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일단 11월 1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5시 20분 기준으로 보면은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이길 확률 51%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길 확률을 49%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 50대 50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 전에는 60대 40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지금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늘어나고 있고 민주당이 이길 확률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 공화당이 이길 확률은 83%로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이길 확률은 17%로 이야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원 상황을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요. 상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토스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도 애리조나를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조지아는 지금 공화당이 살짝 앞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바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화당이 살짝 앞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뉴햄프셔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비추어 보건대 좀 부족하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펜실베니아도 지금 패터먼이 앞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존 페러먼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인터뷰하면서 특히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도 말을 어버버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강 문제가 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맥메트 오즈한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뉴햄프셔 같은 경우에도 이 볼덕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지금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산이 지금 오히려 지금 수세에 몰리고 볼덕이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뒤집힐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좀 전에 보신 내용과 마찬가지이고, 조지아주는 지금 저희가 예단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조지아주에서 허셸 워커 후보의 또 다른 옛 여자친구 폭로가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MBC 방송인가요? 그 인터뷰가 나왔죠. 아예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백인 여성인데 6년간 사귀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하라고 그래서 자신이 낙태 시술을 받는 동안 허셸 워커는 병원 밖에 차 안에서 기다릴 정도로 강제적으로 낙태를 자기는 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내보내는 거를 저희가 보았는데 허셸 워커는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끝까지 거짓말이다라고 허셸 워커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여성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허셸 워커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11월 8일까지 결론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허셸 워커 측에서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여성 측에서는 자기가 진짜 당한 거다라고
1993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진실게임 쪽으로 넘어간 건데 진실게임의 진실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거는 선거 치르는 날까지 허실 워커를 방해하는 요소로밖에는 작용할 수가 없는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해 작전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준 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인데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한 이야기가 예전에 캐버너 대법관이 대법관 인준받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할 때에도 이런 상황 우리 봤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때도 뭐 성추행 당했느니 어쩌느니 증인들이 나오고 증거를 제시하고 5만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대법관 되고 나니까 싹 다 조용해지지 않았느냐. 아무 근거가 없는 거짓말들을 늘어놓고 사람들을 음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판의 더러운 모습이니까. 지금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하고 허실 워커 공화당 후보하고 사이에는 이미 네거티브 전쟁을 벌인 지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초기부터 네거티브로 전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네거티브로 가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또 기억나는 게 지금 이 폭로한 여성을 대변하는 변호사, 캘리포니아에서 온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전력이 있다는 거죠. 전에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변호인이랍시고 나서서 떠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국 규모의 스타급 변호사를 갖다가 데려다가 이렇게 조장하는 것은 이건 예전에도 이미 봤던 게임이다. 예전에도 봤던 연극이다 이겁니다. 이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 근데 막판까지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거나 예측하시는 분들이 다들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라파엘 워녹이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이긴 상황, 지난 2020년 선거에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요번에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로 가면은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상대가 지금 데이비 퍼듀가 아니고 허실 워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 막판까지 이 끈질긴 공격을 허실 워커 측이 어떻게 버텨줄지 그리고 이 허실 워커 지지자들 특히 공화당원들이 어떻게 이 허실 워커를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돼요.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 상원 선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지금 조지아 선거이고요. 오히려 조지아 선거가 아닌 다른 지역의 선거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뭐 네바다라든가 애리조나 그리고 지금 이제 오하이오도 그렇고 펜실베니아 특히 그렇죠. 그다음에 이 뉴햄프셔 이런 지역들의 상원 선거는 지금 의회 뜻밖의 성과를 지금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지사는 어떤가요? 주지사는 뭐 보시는 대로 주지사 선거도 지금은 이제 공화당한테 다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네바다 주지사 선거가 참 재미있는데 이 좌편향적인 이 사이트에서도 롬바르도가 이길 확률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 롬바르도 보안관이 현직 주지사인 시솔락 주지사를 이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네바다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지금 나오게 생긴 이런 상황이 됐고요. 애리조나도 지금 캐리 레이크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지아는 뭐 당연히 공화당이 이길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이 여기가 문제인데 지금 에버스 주지사의 인지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고 바짝 따라잡았기 때문에 팀 마이클스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지고 있어서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 뉴욕이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캐티 호컬 96%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선 확률을. 리 젤디는 4%. 이거는 캐시 호컬이 거의 뭐 당선된다. 솔리드 D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아까 전해드렸던 대로 리 젤디는 뒤집었습니다. 이깁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간 좌편향 매체라서 이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민주당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뒤집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가 며칠째 계속 전해드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최근 들어서 나온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선거 부분이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온 거여서 공격의 강도가 좀 너무 세기 때문에 조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애리조나주에서 아주 바람직한 자유당 후보의 탈퇴와 지지 선언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쭉 여기저기 한번 훑어봤습니다.